오늘 많은 의원님들께서 어제부터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 후보자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사건이 복잡하고 재판이 전문화되는 경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법원 행정 개선으로도 재판 해결 문제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례로 현재 법원에서 가사 소년 전문 법관 그리고 의료 건설 전문 법관 등 전문 법관 제도가 있는데 전문 분야를 좀 더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가정법원, 회생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 전문 법원의 분야도 더 확대하면 재판 지연 문제 해결도 할 수 있고 또 법관의 전문성도 향상시키고 국민들께 사법 서비스를 더 높게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가정법원 미설치 지역에 더 추가를 설치한다거나 회생법원을 확대 설치하는 안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취임하시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존경하는 이정문 의원님 그리고 김영돈 의원님께서도 법원 설치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특히 존경하는 정점식 의원님께서는 1,400만 인구의 경기도 집업 부족의 상황을 굉장히 극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경기도 중에서도 저희 고양시 경우에는 고양 파주 관할 인구가 156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국 지방법원 중에 11번째로 관할하는 울산법원이 147만 명 관할하는데 그보다도 인구가 많습니다. 또 민형사사건, 본안사건 기준으로 2021년에 17,000건 정도 되는데 창원지법보다 더 많습니다. 이렇게 고양시처럼 관할 인구가 많은 지역의 지법 승격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오전에 후보자께서 이렇게 관할 인구 수가 매우 많은 경우에 위헌적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해 주신 게 인상적으로 남는데요. 다만 아까 정점식 의원님께서 좀 그 사안에 대해서 혹시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봐 고양 지원을 지법으로 승격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정부 지원이 지법이 문제되는 경우는 없다는 게 작년에 좀 시뮬레이션이 돼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렇게 지법 승격이 필요한 이유는 사실 고양 파주에서 의정부까지 대중교통으로 가게 되면 한 4시간 정도 왕복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특히 당사자가 직접 참석하는 경우가 많은 회생 파산 사건이나 소년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실 당사자들에게 물리적 사법 접근성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 아까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시고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소심이나 행정재판 같은 경우는 특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법 승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까 폭넓게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사정만 뒷받침된다면 언제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후보자님 이력을 보니까 그 대구광역시의 성관이 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때부터 일부 보수 정치인분들 그리고 보수단체에서 꾸준하게 투표용지가 조작되었다고 부정선거를 주장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민경욱 전 의원이 기표되지 않은 비례투표용지가 발견됐다면서 선거 부정을 주장했고 황교안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경선 출마 때부터 4.15 총선 무효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의원님도 4.15 선거 사전투표 검증에서 나타난 비정상적 투표용지들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차원에 납득할 만한 해명을 촉구한다고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이미 대법원이 2021년 6월 대선 경선 전에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낸 선거 무효 소송에서 조작된 증거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보수 정치인들이 거듭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수 유튜버들도 이에 편승하고 있는데요. 가로세로 연구소나 공병호 TV 등을 보면 총선 이후 아직까지도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 투표용지 조작 등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저는 신뢰하고 있는데요. 후보자께서도 대법관 출신이시고 또 선관위원장 출신으로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 역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합니다. 예, 실제로 이렇게 선거가 용지 조작에 관한 부정선거가 가능한가요? 저희가 개표해 보면은 많은 위원 개표 참관인들이 같이 보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 기관도 비슷하게 참여를 했는데요. 국정원에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자개표기 해킹을 통해 투표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또 선거 결과 후에도 보수 진영에서 현장 투표에서는 박빙의 승부를 펼친 여당 후보가 사전 투표에서는 전패한 결과를 두고 패턴에 문제가 있다고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께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일 선관위가 일부 조작은 내부 공모자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해명하지만 일부 선관위 직원들의 도덕적 수준을 생각하면 내부 공모 가능성이 100%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사전선거와 본투표 개표 결과 차이가 크다고 해서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방금 김기현 대표님 말처럼 선관위 직원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부정선거를 치를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어떠신지요? 예, 선관위 저도 그 담당해봤습니다만은 어느 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선거 투표 용지라든지 그 투표 화함 관리 그런 게 참관인들이 다 날인을 하고 이렇게 엄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제 생각에는 가능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전선거에만 유독 더 심하게 제기하고 있는데, 사전선거라고 해서 뭐 투표 개표 상황이 좀 다른가요? 선관위 역임하셨으니까 아실 예, 텐데. 제가 오래돼서 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선거가 투표는 물론 개표 과정까지도 다 참관인들이 많이 살펴보고 있고 부정의 여지가 없도록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앞으로 대법원장이 되시면, 그리고 또 선관위원이 대법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선거 시스템이 잘 작동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